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한 서귀포 강정 정수장이 결국 운영 중단됩니다. 여과지 노후가 심해 유충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깔따구 유충이 확인된 서귀포시 강정 정수장. 1987년 설치됐고 여과지 모래와 자갈은 일부만 교체하며 10년 가까이나 써왔습니다. 지난 18일 첫 유충 신고 이후 환경부와 역학조사를 실시해온 제주도는 결국 다음 달 1일 오후 6시부터 정수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발견된 유충의 크기가 2mm 정도로 매우 작아 노후된 강정정수장 여과시설로는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강정정수장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유충의 완전 차단을 위한 신속한 시설 개선이 어려워서 이에 따라 서귀포 서원과 대륜, 대천동은 어승생과 회수 정수장에서, 중안과 동홍, 중문동 등은 인근의 토평과 남원 정수장에서 하루 수돗물 2만 1,000톤을 2만 4천여 가구에 공급하게 됩니다. 어승생과 회수 정수장은 하루 9,000톤, 토평과 남원 정수장은 12,000톤의 공급 여유가 있는 상태. 그러나 제주도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MBC가 보도한 녹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로 세척과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쓰던 관이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그 물빼기 작업을 합니다. 물빼기 충분히 하더라도 약간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질 검사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정수장 17곳에 유충 사고를 막기 위한 정밀 여과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개선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강정 정수장은 다음 달 중순까지 여과지 모래를 교체하고 소독한 뒤 완벽한 유충 차단이 확인되면 재가동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 살포로 악취 민원이 발생한 데 이어 밤사이 또 악취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시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노영동 일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피해 신고 2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노영동 신비해도로 인근 목초지 8만여 제곱미터에 제주축협이 이틀 동안 살포한 유기질 비료 130톤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악취를 없애기 위해 저감제를 뿌리며 흙을 갈아엎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측근 인사 논란과 적자에 허덕이는 관광공사를 되살릴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의 인사청문회. 원희룡 지사의 측근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로 시작됐습니다. 측근들이 이제 원장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또 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지금 취임하는 그런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의문이 증폭되면서 현재 와 있는 상태거든요. 고은숙 예정자는 사장 직위는 전임자의 추천을 받았고 원희룡 지사와는 재경 도민 모임에서 3번 정도 봤을 뿐 친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올해 2020년부터 제주도로 돌아와서 제주도에서 기여하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탐색을 하기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고은숙 예정자가 대기업 광고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경력은 인정되지만 관광공사가 당면한 현안에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지배구조거든요. 네네. 우리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세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인지. 입지를 핑계로 해서 우리가 장사를 못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단골, 농지 문제는 이번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은숙 예정자가 2006년 제주시 조천읍에 농지 1,800제곱미터를 구입해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농지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자경 목적으로만 농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부끄럽게도 그게 지금 농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번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빠른 또 서울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얻은 10억 원대 시세 차익에 대해선 단기 매매 위주의 투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 끝에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고은숙 예정자가 전문 경영인은 아니지만 부실한 재무 구조를 혁신할 의지가 높다고 보고 적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예정자 선정 전부터 측근 인사 논란이 일었던 제주관광공사 사장. 각종 논란과 지적에도 결국 적격 결정이 나오면서 빈수르만 요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시 신청사 건립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시 신청사 건립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앞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현재 시청 위치에 신청사를 짓는 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긴축 재정 상황에서 7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렵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면적과 인구가 비대해 2개 이상 권역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용수 관리 실태를 짚어보는 이슈 추적.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이 빗물 이용 시설을 점검해 봅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농업용수로 쓰는 빗물 이용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농가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5년째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이길찬 씨. 이 씨는 지난해 예산을 지원받아 빗물 1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었습니다. 올해 초 빗물을 받아 가득 채워놓았지만 정작 실제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뭄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남겨두고 농사에 필요한 물은 지하수인 농업용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조달이 될 때는 농업용수를 쓰고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시간제로 공급이 된다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이 빗물 이용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한 강인홍 씨도 실제 사용 빈도는 크게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저장 용량이 한 달 사용치 정도에 불과한 데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외에는 쓰기 어렵기 때문. 이렇다 보니 일부에선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저장 탱크에는 빗물 대신 농업용수를 받아두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오면은 농업용수를 대체를 좀 받아 써야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좀. 제주 지역에 설치된 빗물 이용 시설은 1,300여 곳. 제주도가 2005년부터 지하수 보존 등을 위해 빗물 이용 시설 사업에 시설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은 버려지는 빗물을 지하수 대체 수원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나 도로로 쏟아지는 물을 막아주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당 보통 1,000만 원이 넘는 설치비 부담과 예산 지원 시설 용량도 최대 150톤으로 제한돼 재배 면적이 넓은 농가에서도 소규모 시설을 짓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30mm만 내리면요, 물탱크가 차버려요. 그 나머지 빗물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천 아니면은 농로 따라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톤의 나머지 오버되는 양들을 재활용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빗물 이용 시설 자체를 좀 더 대형화시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민간 회사가 아니라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빗물 이용 시설 효과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와 개선 방향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도록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나 과제를 검토하지 않다가
뒤늦게 실태 조사와 개선책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2박 3일 제주 여행을 다녀간 강원도 원주시 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강원도 원주시 보건소로부터 원주 143번째 확진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제주에 와 연동의 동도원에서 식사를 하고 이튿날에는 사려니 숲길 등을 방문했는데 제주도는 A씨가 입도한 날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3 군법회의 수용인 명부를 찾아내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 제주를 방문합니다. 추 장관은 내일 오전 제주를 찾아 법무부 위탁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제주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당초 4.3 트라우마 센터에서 예정됐던 4.3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는 추미애 장관의 국회 출석 일정으로 취소돼 법무부 관계자 8명만 참석해 진행됩니다. 탐방객이 급증해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새별오름에 출입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등반로 주변 흙이 쓸려 내려가는 등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새별오름과 용눈이 오름에 대해 다음 달 말쯤 자문위원회를 열어 자연휴식연제 시행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입을 금지하는 휴식연제가 시행 중인 오름은 송악산 정상부와 물찻오름 등 5곳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2리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원점 수준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대대책위는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발표한 송악 선언을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원점 수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제주도는 사업자의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연장을 불허하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업 추진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 성산업 추진위원회는 제2공항 사업은 정부가 모든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을 짓겠다는 국책 사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예정지 주민과 깊어지는 도민 갈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공항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